2023년 6월 3일 저희 히스토와 28호 돌아온 동디 437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민호 씨가 감사하게도 네네. 제 스케줄에 맞췄던 터라 오늘은 네네. 제가 오전에 뭐가 없어서 너무 좋죠. 처음이죠. 네. 저희 오전에 이렇게까지 오전은 또 처음인 것 같고.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네. 다들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전 10시고 항상 저녁 8시에 했던 터라 좀 느낌이 좀 다르고 네. 지금 보면 룸에 네네.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오면 역시. 잘 안 보였는데 맞아요. 네,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추후에 제가 꿈꾸는 꿈꾼다기보다는 네네네. 다른 이제 채널과 콜라보를. 하면 좋죠, 좋지 좋죠. 않을까. 그것도 좋죠. 인스타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팔로워를 해주시고 정말요. 팔로우 받고 민호 씨가 해주는 것 같던데요. 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히스토와 계정. 다른 팟캐스트에서 팔로우 해주시는 팔로우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민호 씨가 아주 수고스럽게 제가요? 릴스를 4개를 올렸죠. 너무 네네네.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릴스 덕분에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보니까 팔로워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민호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PPL PPL 나왔겠죠. 당신이 전화해서 네네. 물어봤잖아. 네네. 물 먹을래? 네. 편의점 아니었나요? 네네. 롯데에서 친히 보내주셔가지고. 친이? 네네. 친이 맞죠? 네네. 오전 10시에? 네, 장난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언젠간 PPL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청취자 수도. 그죠. 네네. 그리고 저희 저것보다는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요? 어떤 저희 팟빵보다 좀 유튜브로 그나마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것 그래요? 같고. 네네. 근데 아무래도 뭐 클릭하고 끄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팟빵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것도. 맞아요. 네네. 저희라고 해서 막 다 듣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맞죠. 재밌는 부분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그죠. 뭐 아닌 것도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뭐 근황 전에 네네. 우리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 네. 민호 씨의 덤벙거림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한번 주시겠어요? 네네. 소개해 주시죠, 민호 씨. 네. 이게 제 친척 형이 사준 그 스마트폰 짐벌인데요. 짐벌. 네, 짐벌이라는 게 이제 이게 흔들려도 알아서 이렇게 되는 고정을 거예요. 해주고.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서투시네요. 네, 제가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사놓고 쓰질 않았다라는 네. 걸로 이제. 형, 나 하면 유튜브 될까요? 할래. 나 이거 사줘. 그랬더니 흔쾌히 사주시더라고요. 친척 형이. 그래서 형 멋있다. 돈 많나 보다. 이러고 사놓고 한 2번 쓰고 히스토아에서 쓰고. 보여요 이거? 움직이는 거 보여요? 직접 이게 자기가 알아서 고정을 잡아주는 그죠? 겁니까? 춤을 추네요? 네네. 여기 헤드는 그대로잖아요. 내 손이 고정을 움직여도. 시켜놓고. 근데 이 올해는 못 가요. 올해는 못 추고. 네, 올해는 못 가고. 체력이 안 좋나 보네요. 네네, 맞아. 배터리가. 배터리.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네. 확실히 별로 안 썼어요. 아니. 본인이 썼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썼어. 거의 제 3자처럼. 아니. 썼어요. 네. 심지어 이거 하얀색 받았는데 검은색으로 교환 가능하냐고 회사에 전화했었거든요. TMI 좋고요. 네, 근데 교환해 주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2번밖에 안 썼어요. 뜻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2번밖에 쓰지. 하지만 이제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쓰면 네. 될 거고 사실 이 얘기를 한 게 네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민호 씨가 네네. 녹음하러 왔는데 본인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맞죠. 득템을 한 것처럼 네네. 제 겁니다. 제가 이거 어머니가 들으시면 정말 극대노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희 모습을 굉장히 한심해하시거든요. 이런 덜렁거리는 모습. 그래서 저는 보통 뭘 잃어버려도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게 무슨 왜냐면 얘기하면 혼나기만 하니까. 어차피 혼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없어졌네. 약간 그런 겁니까 루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겁니까? 네, 그냥 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러고 밥 먹으러 가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럼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든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최근에 뭐 여권도 뭐 생각나지만. 네네. 네, 최근에 삿포로에서 지갑 잃어버리고 아주 가족들에게 큰 민폐를 끼쳤죠. 네, 그때도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갔었잖아요. 혼꾸녕이 났을까요? 그럼요. 그때는 하셨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이노야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덤벙. 근데 좋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그렇죠. 그때 얘기했었죠. 제 멘탈도 보통 저 물건 잃어버려도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 거의 면역력이 생긴 그냥, 거죠. 아유, 그냥 뭐 하나 빠졌나 보지. 뭐 이런 느낌.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아유. 잃어버릴 때 됐나 보지 뭐 이런 거. 내 인생이지 뭐 별 수 있나. 근데 그때는 너무 자질구레한 너무 일들이 많아서 태양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도 놓치고 지갑도 맞아요. 잃어버렸는데 막 노트북도 깨지고 맞아요. 면도기도 박살나고 기억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맞아. 그렇습니다. 일단 근황을 좀 네네네. 얘기해 볼까요, 민호 씨?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 별다를 게 없어서. 아니 네, 사실 이래놓고 내가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면 진짜 너. 아니요. 진짜 크게 별로 없고. 네네. 이제 녹음을 민호 씨가 편집을 해주시고 올리긴 하지만 네네. 음원을 받고 제가 올릴 때 네네. 이제 회차 수를 보잖아요. 네네. 20화가 됐다는 게 맞죠. 저희 20화입니다. 그리고 첫 화를 언제 올렸나 네네. 등록 일수를 보면은 작년 5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언제 시작한지 기억 안 나요? 본인 기억하세요? 저희 비밀번호도 그 날짜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거? 2204? 204? 5054가 이건데? 50? 아니 근데 비밀번호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뒤에 있으니까. 네. 뒤에 있으니까. 0703. 0703. 7월 달이었나요? 네, 7월 3일. 그렇게 기억하시네요. 이 친구. 의미를 좀 많이. 네, 이번에 두시는. 유튜브 이거 하면서 비밀번호를 많이 칠 일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제 인스타 아이디 네. 그러니까 개인 계정인데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걸로 변경했거든요. 잠시만요. 똑같은 걸로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 말하면 비밀번호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손가락질 하지 말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전 10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존중받아서 좋습니다. 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얼핏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얼핏 아셨어요? 얼핏 알았고. 5월 달인 줄, 4월 달인 줄. 여러분들 이렇게 비꼬는 민호를 한 번씩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물 사줬으니까 맛있게 먹고. 네네네. 일단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행사 뛰고 있고요. 네네. 너무 좋죠. 이제 점점 프레임을. 그리고 점점 영상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막 몰라서. 그래요? 그냥 되는 대로 올리는 건데. 뭐 글자도 넣고 그러던데 웨딩. 그냥 뭐 사부작 거리는 거죠. 그래도 제가 네네. 뭐 업그레이드 된 건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안주하면 안 되니까요. 맞죠. 사실 그걸 하면서 손재주가 많이 없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어서. 마이크를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어떤? 이 휴대용 마이크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거잖아요. 동영상. 네. 그거를 마이크랑 블루투스 해가지고 오? 내가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행사를 뛰시면 사람들이 동디 목소리를 듣잖아요. 마이크를 통해서. 네. 그런 용도의 마이크가 아니라 그거는 카메라에 직접 동영상에 들어가는 거야.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요즘 다 그렇게 하죠. 왜 이제 알려줬어? 죄송합니다. 이걸 내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최근에 브이로그를 이제 저 찍기 시작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437 유튜브 계정을 만들 생각인데 항상 소리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카메라에 멀찍이 떨어뜨려 놓으면. 네.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사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동준이 거도 마이크 하나 사주면 좋겠다. 같이 사면 좋지 않을까? 근데 동디 리스트를 보면서 야, 이 마이크 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멋있네요. 네. 멋있다고요? 아니 뭔가 항상 그런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 게 네네, 항상 뭔가 신문물이라든지 어떤 맞아요. 귀중한 정보들을 민호가 아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군요. 네네. 휴대용 마이크 마이크 치면 나오나 보네요. 하나 구매해야겠어요. 뭐 하나에 2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가 그거 거전데. 찾아가지고 한번 알려줄게요. 공짜인데 공짜. 공짜라고요? 그럼 저 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공짜잖아요, 공짜. 아니.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근황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릴스 퀄리티가 높아졌다. 또 영상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높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행사를 다른 것도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어제 제 친한 동기 중에 네네네. 그 MC 동기 중에 연락이 왔는데 미니 콘서트가 있다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다. 사실 오늘 6시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해줄 수 있냐. 근데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6시에 아쉽다. 아쉽게도 너무 급박하게 스케줄이 어제 연락이 왔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게 왔다는 건 사실 이제 뭐 뒤에 기회가 있겠죠. 그죠. 연습 잘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재밌겠네요. 인프라를 넓혀야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셨나요?
아니야, 제 친한 동기는 유명한 건 아닌데 그래도 활동을 엄청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그래서 너무 배울 점이 많고 진짜요. 에너지가 슈퍼 2예요. 아, 진짜요? 2가 한 100개에 들어있는. 근데 에너지가 엄청 커서 MC로서의 뭔가 역할들을 참 잘하고 있는.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완전 반대라서 네네. 배운다기보다는 경이롭다.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도 경이롭다. 이런 에너지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참. 근데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그럼요. 스타일도 다르고 민호 씨가 뭐 음악하는 것처럼 그죠. 랩을 하더라도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뭐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행사 열심히 해서 파이팅 해야죠. 근데 어느 날 보니 6월이다. 그것만 맞죠, 좀 맞죠. 근황이 좀 6월인데 너무 더워요. 5월도 너무 더웠고 큰일입니다. 오늘 지금 6월 3일 오늘이 28도거든요. 지금 오전 10시인데 28도? 말이 되나? 아마 8월 뭐 이렇게 될 때는 30도를 넘어서지 않을까. 네네. 그 정도면 근데 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스템이 날씨 시스템이 점점 바뀌고 있는 건가? 아니면 8월 달에 시원해지려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사계절이 아니라 두 계절. 여름과 맞죠. 겨울이다. 맞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뭔가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전문적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구 온난화부터 해서 뭐 저희가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뭐 환경 문제 하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었는데 뭔가 요번처럼 5월 달인데 이렇게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뭔가 곧 있으면 정말 지구 멸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이지만 멸망하면 뭘 하실 거죠? 아니 지구가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멸망 전에. 화를 내지 마시고. 멸망 전에. 더워서 좀 화가 난다. 아니. 그냥 일단 화를 내봤어요. 좋아요. 일단, 좋아요. 멸망 전에? 멸망 전에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빵 먹겠죠. 좋아하는. 아이고. 아니 뭐 단순합니다 저는. 네, 좋네요. 안 좋잖아요. 뭘 자꾸 좋네요. 아니. 당신 근데 기억나는 게 없나 보네요. 넘어갈까요? 네, 좀 생각을 나중에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씨 고민할 때 그 표정이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말할 게 없는데.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이런 거를 미리 한 2주 전에 던져줬으면 2주 전이요? 만약에 2주 전? 네. 그랬으면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 동안에 사람이 달라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하다. 멸망 전에 그래도 되겠구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진짜 에피소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 와 이렇게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꼬리를 묻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렇네요. 보통 그 상황까지 만들어가지고 디테일까지 하는 편이니까. 좀비에 물린다든지 뭐 이런. 뭐 비슷하죠 그런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고 뭐. 근데 뭐 하여간 그렇게 급작스러운 질문에는 항상 전 당황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거나 당황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황을 꼭 하는 편. 꼭 하는 편이에요. 조금 좋네요. 좀 그런 편입니다. 우리 민호 씨 근황을 좀 들어보죠. 네. 요즘에는 일단 음악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마스터링 이제 마스터링만 하면 정말 끝나는 수준까지 넘어왔고 편곡까지 다 끝냈고 그래서 좀 있으면 발매할 것 같은데 이제 제 동생이 같이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제 동생은 정말 저랑 다른 영역으로 굉장한 친구예요. 같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힙합 쪽을 하고 있고 동생은 좀 밴드 음악 아니면 재즈 음악 뭐 프로듀싱 쪽 뭔가 뭐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정말 연구하고 뼈를 가는 좀 그런 느낌이면 저는 뭔가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하면서 이제 랩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믹싱이랑. 그래서 좀 둘이 캐릭터가 다른데 동생이 그런 쪽으로 엄청 특화돼 있어요. 연구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편곡하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더 곡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센스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동생이랑 지금 함께 해서 공동 작업을 그죠. 동생이 편곡으로 참여를 해줬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체 다. 몇 곡만? 네, 어차피 3곡밖에 안 돼요. 와. 네, 그래서 3곡 다 해줬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동생이 뭐 음악 작업할 때 믹싱적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편곡적인 부분은 동생이 훨씬 더 뭔가 그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스타일이 다르면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동생이 또 힙합 쪽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힙합 프로듀싱에 대한 프로듀싱 수업을 따로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한 6개월간
네, 진짜 막 거의 막 밤새서 막 과제하듯이 막 대학교 다니듯이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어쩌다 또 이렇게 형제가 음악을 하게 되는 그죠. 뭔가 집안이 되버렸네. 제가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제 동생이 음악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있고 자극도 많이 되고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마스터링 공부를 전 따로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네네. 나는 동생보다는 그런 걸 더 잘 아는 애니까 그래서 마스터링은 제가 전문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네. 네, 하여간 그래서 곡 작업이 지금 끝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자격증 저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뭐 공부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저거 시험 저거를 해서 등록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신청?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네네네. 근데 뭐 등록을 했다. 네, 그 노인 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네. 제가 저거 했는데 좀 저거더라고요. 이게 경쟁률이 엄청 빡세졌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아 그것까진 모르는데 원래 서울 경기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막 6개, 7개 정도는 됐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2개로 줄은 거예요. 너무 줄었네요. 근데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9시에 이제 땡 하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컴퓨터를 다 틀어놓고 사이트 시간기 뭐 이런 것까지 네네. 틀어놔가지고 같이 했는데도 사이트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 세상에 경쟁이 좀 빡세네요. 내가 이거 시험 보려고 이렇게까지 티켓팅 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뭐 좀 그런 식이었고 마지막으로 범죄 도시 범죄 도시 네. 3 범죄 도시 3가 이제 저희 2부에서 얘기할 내용이잖아요. 영화인데요. 네. 근데 저는 범죄 도시 2도 안 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2를 먼저 봤어요. 네. 2가 미쳤던데요? 2 엄청 재밌던데요? 뭐 제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네네. 항상 얘기했지만 네네. 액션파다. 네네. 때리는 거 좋아하고 맞는 거 좋아한다. 맞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었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걸 네네네. 좋아하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본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범죄 도시요? 네. 네네. 왜요? 원투는 참 좋았는데 와 동디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3가 조금 아쉽죠. 저한테는 너무 아쉬운.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리뷰 하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저도 사실 할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동디도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 많죠. 네네. 액션씬은 참 좋아하는 네네. 장르라. 어쨌든 근데 그렇습니다. 끝까지 뭐 나온다고 하니까 이미 네. 그 뒤에 이제 뭐라 그러죠? 쿠키에서 이미 장민수 씨가 나오고 해서 아니 뭐 장인수는 계속 머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1탄에서는 빡빡이었다가 맞아요. 2탄에서는 좀 장발이었는데 근데 쿠키 이제 뭐 영상에서는 범죄도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려서 정말 좋은. 근데 또 3탄에 안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뭐 더 얘기할 얘기가 많지만 이따 2부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좀 여러 가지 들으면서 네네. 하나 이제 알게 된 게 있다면 생각보다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어디 팟캐스트도 그 취지가 사실 듣는 것도 재밌지만 실제로 취업을 한다든지 맞아, 뭔가 맞아. 그 정보의 목적을 두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라는 거를 알아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이게 있고 저거 있고 뭐 이렇게 전문성을 띠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는 선에서 뭔가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뭔가 지금 방금 말한 자격증처럼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도 지금 행사를 뛰고 있지만 주말간에 뭔가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나 혹여나 여기서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뭔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를 뭔가 얻어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니즈 파악을 했군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런 걸 인지만 하더라도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조금 다른 결로 뭐 동리한테도 제가 메시지 보내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참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굉장히 항상 들으세요. 디테일적인 피드백이 목요일 날 딱 올라가면 이번에 아침에 올렸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근데 저도 이제 알람이 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올렸는데 그리고 한 점심쯤에 엄마한테
점심쯤 온 건 아니었나? 뭐 그 이후에 바로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맞아. 올라가자마자 엄마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맞춰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팟캐스트 들어갔는데 뭐야 얘네 벌써 올라왔네 이러고 그냥 들으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한 독설가세요. 저희 어머니는 독설가라시기보단 그럼요. 물건 이름이 홍문영이 나는데 굉장한 티세요. 객관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저희한테는. 저희는 둘 다 F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T고 그리고 가끔 엄청난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뭐 기분 나쁠 건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그럼요. 저희 뭐 2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뭔가 청취자로서의 피드백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인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팟캐스트가 너무 재밌었다. 19화가. 그리고 나중에 또 통화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솔직히 20, 30대 애들은 들으면서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또 날씨아이를 보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지 않았어도 이번엔 이런 작품이 뭐가 나왔나 보구나라고 예측하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게스트로 저희 어머니를요 될 정도로 견문이 넓으시고 견해가 넓으시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민호 씨 뭐 하는 시간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 시간에 뭐 하길래 알람이 지금 일어났어야 됐나요? 영상 끊겼는지 확인해보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런 일과 저런 일은 민호한테만 일어난다라는 상당히 당황했죠, 민호 씨. 귀가 빨개지고. 왜 무슨 일로 이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알람은 제가 하루를 3등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점전가요? 네, 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동생 나 본 것 같아.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다른 외국 팟캐스트에서 나온 얘긴데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을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8시간씩 쪼개서 3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 하루를 살고 점심에 하루를 살고 저녁에 또 하루를 살면 그러면 오전 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끝내고 다음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끝내고 할 수 있는 걸 끝내서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라. 좀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움이 됐나요? 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저런 알람을 해놓는 게 각인이 되는. 알람을 해놓음으로써 나 벌써 하루가 끝났구나. 그럼 다시 각성을 할 수 있는 거죠. 10시 반이 그러면 오전이 끝인가요? 네네. 10시 반이 끝나고 4시 반에 한번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는 자는 시간까지. 좋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를 3등분해서 살고. 좋네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거 없고 꼭 알람 하나 울렸으면 좋겠네요. 철두철미가 접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 근데 2부가 그렇게 잘려요? 2부가 제일 재밌었는데. 당신 너무 편집 잘해. 좋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사실 뭘 생각하고 제가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뭘 해야 될지 너무 인위적일 것 죄송합니다. 인위적일 것 같아서 뭔가 코너를 만들고자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사실.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그 이유가 현장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서가 이제 1화부터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이 화제 뉴스 뭐 이런 코너처럼 일부에 잠깐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번 주 탑 10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뉴스들을 조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객관성을 띄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정유정 씨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제 뭐 저희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 자식들이 나라 언급해 이러면서 이미 지금 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알죠. 좀 보셨나요, 민호 씨? 네, 저도 근데 저 어제 밤에 알았거든요. 어떻게 진짜? 이렇게 딱 해서 다행인데 누가 동생이 얘기해줬다. 그래서 형 살인자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살인자? 뭐 살인 났어? 그러니까 부산에 맞죠? 부산 맞죠? 맞아요. 5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던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뭐 홧김에라든지 뭐 다른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네. 계획 철저하게 네네. 계획해서 범죄 도서나 이런 거 찾아보고 살인 계획 안에도 뭔가 지금 검색 기록이 되어 있었던 그런 그리고 뭐 사람인데 교복도 당근마켓에서 구매하고 맞아요. 와 근데 과외해 달라고 찾아가서 찌른 거. 맞아요. 와 근데 이게 사람을 얼굴 보고 판단하면 좀 그렇지만 관상을 봤을 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관상도 보세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너무 반에 순박하게 보이시는데 왜 대체 왜 반에 한 명쯤 있을 찾아봤는데 조부모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크게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병치레도 막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좀 놀랐습니다. 그 뉴스에 막 그런 게 있던데요. 그 어디 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신지 어디 대학교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회성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금 쿠셔닝이 되고 파쇄가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치. 우리가 나쁜 생각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남에 따라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조금씩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집에만 맞아. 계속 갇혀 살았어서 그럴 생각을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제가 의미 드는 건 5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잔혹성이 너무 네. 아우 네 아찔합니다. 이게 20대 초반이에요 그 사람이. 무서워 죽겠어.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무서워 죽겠어. 저희가 이제 범죄도시를 봤잖아요. 네. 범죄도시 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칼을 찔렀다면 내가 그 사람의 팔을 잡고 꺾고 칼을 놓치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또 디테일의 김면 나왔다. 상상의 김면. 좀 해봤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진짜로 찔리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지 않을까요? 급습을 당하면? 한번 해볼까? 죄송합니다. 저기요, 나 행사 가야 돼. 맞네. 행사 가야 돼. 행사 아니었으면 괜찮았다? 목숨 따위 뭐 괜찮아. 행사 가야 돼. 그렇다고요? 행사가 다 중요한 사람이야. 너무 쉽네. 목도 좀 쉬었네요. 네. 행사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죠. 뭐 어쨌든. 근데 전 진짜 소름 끼쳤던 게 제일 처음에 봤던 영상이 정유정 씨에 관련된 영상이 집에 들어가서 무슨 캐리어를 끌고 다시 범죄 현장을 찾아가는 그 모습에 발걸음이 너무 사뿐사뿐한 그걸 보면서 단어가 야 진짜 미친년이다. 진짜 리얼 미친 거.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실 뭐 기사를 봤지만 잡히고 나서 뭐 한 말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뭐 당위성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추후에 행동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민증을 피해자의 시신과 놨었고 그러니까 되게 서툰 행동들을 했었다. 그래요? 계획과 반비례해서 뭔가 행동들이. 근데 저는 보는 게 그때 그 권일용 교수님인가요? 그 범죄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 성함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쇄살인이 그러니까 살인 자체가 현재 지금 예전처럼 연쇄살인범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말 놓고 있네. 안 나타나는 이유가 살인은 하지만 빨리 잡아서 그래요. 진짜요? 빨리 잡아서 연쇄살인범이 안 나오는 거지 실제로 살인은 일어나고 있고 그걸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예전처럼 뭐 정남규 뭐 이런 분들이 강호선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네. 이런 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그냥 정유정 씨를 보면서 그냥 그분을 잡지 않았더라면 못 잡았더라면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연쇄 살인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대체 뭐 이렇게 이유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다 피해자는 이유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죠. 진짜 이유가 없어. 물론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행동 자체가 너무 인류애가 뭔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많이 났었고 그 전에 또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이제 그 부산 맞나요? 그 새벽에 어떤 여성에게 뒷발차기를 해가지고 누가요? 어떤 다른 사람이 한
해서 그 사람 전치 뭐 이렇게 몇 주가 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던 했다고 합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저 봤어요. 그거 본 것 같아요. 빨차기였나요? 하여튼 무슨 발로 갑자기. 뒤후리기인가?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냥 자기 집에 이제 가시면서 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아요. 쫓아오셔가지고. 근데 요즘 이런 미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뭘 표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뭐 사회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사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줄 텐데 그죠. 그것과 다르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 이거는 뭐, 뭐 사실 이유가 없죠. 그냥 사형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친놈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 뭐 한 번 머리를 찼나 하여튼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머리를 또 한 번 차고 아예 끌고 가가지고 들쳐업고 가는데 사각지대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었고. 그거 보고 진짜 미친 새끼다. 진짜 여러 가지로 참 물론 무거운 얘기지만 어쨌든 뉴스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오라오기에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당장 저 혹시 뉴스 안 나왔지만 그거 아십니까? 분당 지하철에서 50대 여성분이 칼부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최근에? 아마 치면 나올걸요? 엄청 최근은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아니요, 이번 연도에. 오,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50대 할머니가? 50대였나? 저도 정확히 이제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이 되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에게 뭔가 피해를 줬었던 일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묻지 마라는 그 살인 자체가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좀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꼭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미꾸라지 같이 물 흐리는 놈들이 꼭 병신 짓을 해가지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대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이게 이 나라에서 이 애를 키울 수 있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막 교육하잖아요. 막 어떤 아저씨 따라가지 마라, 뭐 깎아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막 태권도 가르치고 막. 근데 그런다고 될까? 절대 안 되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무섭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저는 밟히더라고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 처음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뭔가 에피소드 중 하나 막 이런 것처럼 막 듣게 됐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우리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진짜 이게 맞아요. 민호 씨 말대로 얼마나 최악이에요. 20대 뭐 초후반, 초중반, 뭐 후반, 뭐 20대 초중반 뭐 이럴 때는 사실은 솔직히 그냥 아니겠지. 그냥 진짜 막 100만 분의 1 뭐 그냥 어쩌다 한 번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사회에 문제되는 게 있고 분위기가 생기고 솔직히 이런 것들이 관심을 두면 둘수록 해결책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냐면 사람끼리 서로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죠. 무서워서라도 닫을 것 같고 그리고 차별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맞아. MZ 세대다. 아니면 맞아. 밀레니엄 세대다. 뭐가 있다. 그럼 알파 세대 애들은 밀레니엄 세대들 다 미친 놈들이다. 살인 저지르고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뭔가 차별이 생기고 벽이 생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오렌지족 저는 X 세대여가지고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맞아요. 서로 선을 긋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기고 점점 뭔가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사회 환경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국가에서 조금 뭔가 관심을 크게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잘 모르겠어 나는. 난 진짜 가끔 좀 그런 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솔로몬 모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명 남자 50명 여자 50명 해가지고 짝을 하는 거예요. 짝. 짝 알아요? 짝 프로그램? 네. 몇 번 몇 번? 네네. 그걸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시키려고. 어? 근데 그게 되게 게임 형식으로 재밌게 이렇게 하면 뭐 재밌겠지만 저도 뭐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막 처음에 무슨 강연 듣고 우리가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결혼 장려 프로그램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건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왜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서로 애인을 못 사귀는 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팩트가 맞습니다. 네. 저도 아니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거나 혼자 있는 다른, 게 예, 이유가 있어서 온 거죠. 그런 상처를 받기 대비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편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외모에 관심이 뭐 좀 자신감이 관심이 없다든지, 자기 인생이 좋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좀 그런 강연을 그러면 얘네들은 뭐 독신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수업을 왜 하는 거지? 좀 그냥 차라리 그냥 재밌게 야외에서 피크닉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죠. 뭐 레크레이션 하든지 뭐 재밌게 놀 수 있게 뭔가 서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든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게 한 팀으로 놀게 한 다음에 또 자리 바꾸고 또 놀고 맞아요. 놀고 해서 장기간으로 한 번에 절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어떻게 그치. 해요? 뭐 키프트야 눈 맞으면 바로 그냥 맞아요. 그리고 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무슨 강연을 1교시에는 강연하고 2교시에는 뭐 하고 3교시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고 좀 그거 보고서 그거네요. 대형 소개팅. 그러니까 공무원 이건 또 너무 너무 갔나요? 네. 이거는 공무원에서 딱 느끼면 안 되는데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국가가 저희한테. 네. 아니 반대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네, 진짜 정말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출산율을 올리고 싶어 하시니 근데 진짜 네. 뭐 고령화 얘기하고 뭐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제 낳는 네네. 입장으로서 날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나시면 몇 명 나시? 저는 뭐 제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의 선택에 따라서인데 맞죠. 그걸 떠나서 뭔가 그러니까 힘든 거는 뭐 오케이인데 가늠이 안 돼요. 사실 뭐 얼마나 저조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선택이 문제가 돼버려서 요즘은. 네, 그래서 막 결혼하시는 분들은 3년 동안 뭐 신혼을 즐기다가 낳으시는 분들 계시고 천차만별이겠지만 맞아요. 제가 아는 형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맞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네. 대한민국 저격했잖아요. 뭐라고요? 알아요? 몰라요. 출산율 저조한 국가 해가지고. 네. 뭐 트위터에다가 근거가 있었어요? 네. 네네 뭐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일 저조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그 일론 머스크가 자식이 11명인가 그러거든요. 다 입양했거나 자기 친아들이거나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뭐 너네 그렇게 살면은 뭐 곧 있으면 망한다 좀 그런 식으로 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꽤 된 일이야. 3개월 전 4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저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깔깔 웃지만 왜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강조할 부분이라는 것 의미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까지 했을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큰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세계적인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저격할 정도로. 그렇죠. 네.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죠. 저희 뭐 한간에 5년이면 뭐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맞죠. 제가 지금 대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민노래 씨랑 저랑은 그렇죠. 네, 그죠. 네.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어떤 결혼을 하고 출산에 대한? 결혼까지는 생각 많이 하죠. 출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게 좀 많이 들었어요.
와이프 그러니까 여성분이 가져야 할 어떤 힘듦 물론 다 힘들겠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둘 다 남편이랑 와이프가 원해서 신랑 신부가 원해서 낳는 건 맞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받는 힘은 와이프 그죠 신부인데 맞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은 걸 아무리 몸에 지니고 있더라도 24시간 지니고 있으면 좋을까요? 자는 것도 그렇고 맞죠. 생물학적으로 뭔가 뭐 그런 것들도 하는 것도 그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늘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감정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뭔가 불편하겠죠. 물론 이제 책임을 따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로 이제 아껴주고 부부로서 아이를 낳는 부부들이 공통된 얘기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들이 낳지 말자고 해요. 와이프가 힘든 걸 옆에서 봐가지고. 근데 좀 그렇습니다. 물론 힘든 것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안 낳을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낳고 싶지만 와이프가 아니 낳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케이 빵이나 먹자 뭐 이런 느낌으로. 빵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죠?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출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죠. 네, 제 여자친구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다가 되게 재밌다 하고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랑 주인공 아내분이 애를 한 3명 낳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셋째를 갖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편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와이프는 그냥 낳자고 하고. 근데 뭔가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출산에 관련돼서 뭐 출산 생생하게 뭐 이렇게 뭐 만화나 좀 그런 걸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자기 경험을.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뭐 힘든 거밖에 없죠. 어떻게 좋을 수밖에 있겠어요.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네,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매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레 겁먹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 나열했을 때랑 경험으로 했을 때 뭔가 글로 나열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 출산 우울증이나 되게 많은 뭐 임신 중독 안 좋은 것들을 나열해 보면 엄청 많은데 사실 한번 경험해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우리 군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는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일도 있다는데 저런 사고도 있다는데 생각 엄청 많지만 정작 군대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2년 놀다 온 거지만 놀다 온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세게 놀다 왔죠. 자해적 해가지고. 그냥 뭐 그래도 그냥 끝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어. 좀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사실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지레 겁먹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애가 생기면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면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고.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표현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어쨌든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인생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하잖아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부분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늦췄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끔은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이제는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 그렇지 않나. 그래서 독신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진짜 혼자 있는 게 편해서 독신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최근에 안 단어인데요. 경단녀 아세요? 경단녀. 누구예요? 뭐 용어가 생겼나 봐요. 몰라요. 경력 단절녀. 이게 여성분들 이제 임신하시고 추후에 이제 취업 뭐 이렇게 회사로 못 들어가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을 좀 명칭해서 하는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여자여도 그죠. 짜증나죠. 신경이 쓰이고 10개월을 또 전문가가 더욱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10개월로 인해서 또 저거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그냥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뭐 무급휴가, 유급휴가 뭐 몇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의 유명한 앤 해서웨이 알지? 네네. 그 배우님 인턴에 나오셨던
네네네. 나오셨던 유명하신 분인데 TMI로 MBTI가 저랑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2년 전인가 연설을 하셨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본인이 애를 낳음에 있어서 느끼는 부당함과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뭔가 책임과 이런 것들을 연설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나라고 보면 사실 아니죠. 그죠. 네, 무슨 뭐 휴가 여성분들 이래서 대기업을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것도 생각 많이 해요. 네. 저 지금 일하는 데가 어찌 보면 계열이 삼성 계열이잖아요. 네네.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휴가를 쓰고 계시거든요. 네. 자녀 돌봄, 가족 돌봄 휴가를 남자분이신데. 네. 근데 그냥 그런 거 쓰시는 거 보면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러니까 그냥 보고 진짜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구나.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침 이제 예시가 잘 되어 있어서 얘기 드리자면 여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잘 열리고 행복해지려면 남자 쪽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만 그렇지 저희가 들었을 땐 아버지 세대나 이럴 때는 아빠가 뭐 가장이 휴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죠, 일하시는 그죠. 직장인분들 보시면은 그죠. 아니 일하고 돈 벌어야지 막 이런 거였는데 사실 유급휴가나 이런 것들을 뭐 제도가 제가 잘 모르고 정치적으로 뭔가 돈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금리 뭐 이런 거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죠. 정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급휴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저라도 당장 써가지고 잘 이렇게 케어하다가 쉬다 오네. 1시간 2시간이라도 봐주면 얼마나 엄마가 편할까요? 그죠. 그게 그렇게 편하대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일본에 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하여튼 뭐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유급휴가를 내려고 해요. 네. 근데 거기 부장이 네. 그 범죄도시 리키로 나오신 분인데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부장이에요. 부장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남자가 무슨 뭐 잘 됐네 아주 이런 두드려 맞든지 그냥. 유급휴가를 한다고 막 그래 이랬는데 이제 이 주인공이 다른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이직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다른 회사랑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원래 있던 회사랑. 근데 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미팅 자리인데 요즘에 뭐 저희 뭐 주인공을 잘 해주셔서 너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이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같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리키가 뭐 일 너무 잘하니까요. 뭐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뭐 애 뭐 했다고 남자 뭐 유급휴가를 간다는데 뭐 맞습니까 이게 뭐 했는데 이제 원래 직원들이 이제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와 멋있다. 그렇게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류의 사회 상황을 갖고 있구나. 근데 맞아. 이렇게 드라마로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노출을 시키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일본은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재벌과의 사랑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좀 요즘엔 특이하게 뭐 인터넷 방송 뭐 아니면 팀장님과 뭐 좀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를 주제로 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잘. 맞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고증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크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 좀 주제가 좀 세미할 수 있어도 세미라기보다 마니아층만 즐길 수 있는 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도 이런 다양한 주제의 매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근데 막 네. 물론 그렇지만 별 얘기를 하다가 또 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하여간 뭐 화제 뉴스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것 같고 1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 2부 때 얼마 전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3 보고 어떤 우리 둘이 후기를 좀 남기게.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추천하세요? 아니면 추천 안 하세요?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실망했어요. 실망했다. 너무 컸나 봐요 기대가.
원래 이제 시리즈 자체가 시리즈물이 네. 그 기대를 충족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네, 맞죠. 저도 그냥 시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정말 찐으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좀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민호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그래도 보셔라. 그래도 보셔라.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저도 보셔라. 네네. 저도 똑같이 실망했는데 이제 그래도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4가 나오니까. 그렇죠. 4는 재밌겠죠.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이제 탈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좋아하지 않게. 어쩌겠어요. 지네가 제일 못 맞는 거예요. 지네 나왔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뭐 우리 신경 마동석 씨 써야 돼. 앞에 있으면 지네라는 말 못할 텐데. 네. 너무 재밌게 봤죠.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재밌는 부분도 엄청 재밌었는데. 그렇죠. 전 디테일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일단 저희 2부 때 네, 들어와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